이번 튜토리얼에서는 의상의 패브릭 머티리얼을 적용하고 시뮬레이션 녹화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측 상단 오브젝트 브라우저에서 패브릭1을 선택해 주세요. 하단으로 내려가 베이스 컬러 맵을 클릭합니다. 저는 준비해둔 퀼트 텍스처를 불러와 적용해 주겠습니다. 텍스처가 적용되면 상단의 텍스처 매핑 옵션에서 리핏을 유니파이드로 변경해 주세요. 그리고 하단의 타입을 메탈로 설정합니다. 다음은 노멀 맵 옵션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제너레이트 아이콘을 클릭하면 상단 텍스처를 활용해 노멀 맵이 생성됩니다. 하단의 러프니스 값을 조절해 원하는 강도로 설정해 주세요. 이제 다시 베이스 컬러 옵션으로 이동합니다. 디세처레이트 옵션을 켜고 컬러를 변경해 주겠습니다. 저는 메탈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 회색 계열의 컬러를 지정하겠습니다. 색 지정이 끝났다면 이번에는 지퍼 부분에도 머티리얼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지퍼 쪽으로 이동해 지퍼 슬라이더 또는 풀러를 클릭합니다. 우측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타입을 메탈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하단의 메탈 프리셋 중 원하는 값을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퍼 이빨과 테이프 부분을 클릭해주세요. 타입을 마찬가지로 메탈로 바꾸고 그리고 하단의 메탈 프리셋 중 원하는 값을 적용합니다. 저는 지퍼 테이프와 슬라이더 그리고 풀러에는 블랙 옥사이드를 적용했고 지퍼 이빨 부분은 디폴트로 두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패턴 수정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후드 부분에 스트링을 조이는 느낌을 연출해 줄게요. 먼저 나누어진 패턴을 합쳐야 하는데요. 그 전에 패턴을 우클릭해서 리무브 링크드 에디팅을 클릭해 주세요. 클론으로 복사된 패턴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치면 개별적인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제 에디 패턴 툴을 선택해 합쳐줄 두 세그먼트를 클릭한 뒤 우클릭해서 머지를 눌러주세요. 두 패턴이 합쳐지면서 생성되는 세그먼트 포인트는 필요하지 않으니 지워줍니다. 다음으로 엘라스틱을 적용할 선분을 확인해 볼게요. 3D 윈도우에서 해당 부위를 클릭하면 파란색 피킹 포인트가 찍히고 이 위치를 2D 패턴 윈도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킹 포인트가 찍혀 있는 쪽의 선분을 클릭하고 우측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엘라스틱을 적용해 주세요. 슬라이더를 좌측으로 움직여 레이시오 값을 줄여주면 더 조여지고 우측으로 슬라이더를 움직여 레이시오 값을 늘려주면 느슨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좀 조여진 느낌이 좋아서 레이시오를 70 정도로 설정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드디어 애니메이션을 적용하고 시뮬레이션을 녹화해 볼 건데요. 마블러스 디자이너 라이브러리에는 다양한 모션 어셋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워크댄스 트레드밀을 선택해 적용해 볼게요. 시뮬레이션을 녹화하기 전에 먼저 모션 데이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클릭해서 Hide All 3D 패턴을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 플레이 버튼을 눌러 아바타에 적용된 모션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지금 보니 아바타의 팔 부분이 몸을 파고들고 있네요. 이 부분은 옵셋 조인트 기능을 이용해 조절해 주겠습니다. 먼저 모션 레이어를 우클릭, 옵셋 조인트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바타의 조인트가 표시되고 상단에 조인트 값을 수정할 수 있는 창이 열립니다. 수정할 조인트를 선택한 뒤 슬라이더 값을 조절하면 몸을 파고드는 문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어깨 부분 조인트를 선택해 수정하고 마지막으로 팔꿈치 조인트도 클릭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조절하겠습니다. 각자 적용한 모션에 맞게 X, Y, Z 값을 자유롭게 움직이며 수정해 보시면 됩니다. 수정이 끝나면 엑시트 버튼을 눌러 마무리해 주세요. 이제 프레임형으로 되돌아가 다시 재생시켜 애니메이션을 확인합니다. 문제가 없는 것 같네요. 이제 숨겨두었던 의상을 다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우클릭해서 Show All 3D 패턴을 선택하거나 단축키 Shift C를 눌러주세요.
이제 시뮬레이션 녹화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시뮬레이션 퀄리티를 디폴트 값인 1로 세팅한 상태에서 녹화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뮬레이션 퀄리티를 애니메이션 스테이블 값인 5로 바꾸고 다시 한번 녹화를 해 보겠습니다. 또한 플레이 타입을 리얼타임 옵션으로 변경하고 영역 지정과 구간 반복을 설정해 두 결과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시뮬레이션 퀄리티 5로 녹화한 레이어의 눈을 꺼주세요. 퀄리티 1로 녹화한 시뮬레이션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의상과 의상이 충돌하면서 겹쳐붙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반면에 퀄리티 5로 녹화한 레이어는 좀 더 정밀하게 계산이 이루어져서 의상의 충돌이 훨씬 자연스럽게 처리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패브릭의 물성값을 조절해서 의상의 움직임이 더 원하는 느낌으로 녹화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스트레치 워프 값부터 조정해 보겠습니다. 이 값은 의상이 늘어나는 정도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값이 높아질수록 늘어나는 것에 대한 저항이 강해지고 값이 낮아지면 스트레치에 대한 저항이 줄어들어 의상이 아래 위 방향으로 축 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값을 조금 높여서 녹화 시 의상이 아래 위로 과도하게 출렁거리지 않도록 설정해 보겠습니다. 스트레치 웨프트는 워프와 다르게 좌우 방향의 늘어짐에 대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좌우의 늘어짐은 큰 문제가 없어서 적당히 50 정도로 설정해 줄게요. 그리고 지정된 구간만 녹화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간 반복 아이콘을 클릭하고 레이어를 껐다 키며 구간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스트레치 값을 높게 적용하고 녹화한 레이어가 이전 시뮬레이션에 비교했을 때 의상의 출렁거림이 덜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밴딩 값을 조절해 볼 건데요. 밴딩 값은 구부러짐에 대한 저항을 관리합니다. 밴딩 값이 높으면 의상의 형태를 단단하게 유지하려고 하고 반대로 값이 낮으면 구부러짐에 대한 저항이 없는 것이므로 의상 형태의 변화가 심해지고 주름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번에도 녹화가 완료된 두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밴딩 값을 높게 설정한 시뮬레이션의 의상을 보면 주름의 형태가 크게 잡히고 그 개수가 적습니다. 반면에 밴딩 값이 낮았던 시뮬레이션의 의상은 주름의 형태가 작고 그 양이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프레임의 정지 화면을 보면 확실히 주름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스트레치 값과 밴딩 값을 조절하여 시뮬레이션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상황과 원하는 연출에 맞게 오늘 배운 물성 값들을 적절히 조절하여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